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IT조선 유진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서희 변호사입니다. 네, 어느덧 또 한 주가 지나서 네. 오늘 또 찍어야 되는데,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을 이야기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. 네. 예고를 좀 해드렸었어요. 네, 네.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좀 뻥 하고 터졌죠. 네. 바로 원격 의료인데요. 정부가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가해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20년간 원격 의료 도입을 반대해온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. 변호사님,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된 거예요? 26일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심의를 합니다. 근데 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통과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서비스가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이죠. 그럼 이 샌드박스라고 네. 하셨는데, 이제는 모래상자잖아요. 예, 이 샌드박스 제도라는 건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유래가 된 제도인데요. 모래상자 안에서 마음껏 이제 놀 수 있도록 이제 장을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로 뛰어놀아라. 네네 예. 이런 취지로 신설된 제도예요. 근데 그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시켜주고 또 유예시켜주는 제도인데요. 신기술이나 또는 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그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처음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그것으로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실증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 법 개정까지를 이제 의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비대면 진료 의료 서비스가 왜 한국에서 안 됐던 거죠? 이거는 의료법 규정상 원격 진료에 대한 이제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의료법 34조에는 원격 진료라는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말하는 원격 진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격 진료랑은 좀 다른데요. 의료인이 뭐 상간벽제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통신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의료에 관한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것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. 요렇게 의료인이 의료인에게 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고 네. 의료인이 비의료인 그러니까 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다른 국가들은 좀 원격 진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.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 코로나 사태 바로 전인 2월 말경에 의회 이제 원격 진료 협회에서 의회를 상대로 요거를 자기네 그 헬스케어, 메디케어 서비스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승인해 준 바 있고 네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죠. 라인이 그 일본에 있는 플랫폼 기업과 함께 그 원격 진료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법 개정이 안 됐던 건가요? 아니면은 뭐 다른 좀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? 이게 처음에 이제 법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은 있었어요. 2010년도 정도에 이제 18대 국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고 네.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19대 국회, 20대 국회에 계속해서 이제 유사한 법률들이 제출이 되었었어요. 네. 이제 이때 내용은 주로 의료인이 비의료인, 이제 환자를 상대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주요 골자였고, 이제 매번 이제 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제기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. 그 의료 협회가 지금 반대를 계속 했다고 하셨는데, 그럼 의사협회. 의료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이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된 그 규제 샌드박스 때도 이제 의사협회에서 또 반대를 했고 네. 병원협회는 찬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의사협회에서 이제 비대면 진료 또는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. 이제 첫 번째는 이 비대면 진료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.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보면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. 어떤 의사가
진료를 비대면으로 했을 때 네. 플랫폼을 통해서 진료를 했는데 오진이 발생했다. 그럴 때 이제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. 이제 예를 들면 의사가 정말 그 생체 정보를 잘못 판단하고 진료를 잘못한 것인지, 네. 아니면 이 플랫폼에 문제가 있어서 의료 정보 같은 것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고, 이 의료 정보 측정을 이제 본인이 보통 할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환자 본인에게 어떤 그런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, 너무나 많은 이제 개연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.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고,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의사 혼자서 오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. 또 의료 정보는 이제 사실은 개인 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 정보에 해당하거든요. 그렇죠. 내 네. 병력이나 이런 게 다 네, 드러나니까요. 생체 정보는 굉장히 민감 정보로 또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네. 부분이 있는데, 이런 정보들이 이제 플랫폼에 저장이 되고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제 생체 정보나 개인 정보가 좀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도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고요. 네.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이제 1차 병원과 관련해서 의료 시스템 붕괴될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1차 병원이 있고 2차 병원, 3차 병원이 있잖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뭐 이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자기 대형 병원에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대형 병원 진료를 신청하게 되면 네. 이제 동네에 있는 지역 인근에 있는 1차 병원들이 점점 더 이제 문을 많이 닫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공적 의료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요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 붕괴될 우려가 있고, 이거는 뭐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. 이런 점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전화 상담 얘기를 네.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또 네. 정부가 사실 네. 추진했던 게 네. 규제 샌드박스로 전화 상담도 사실은 네, 좀 네. 풀어줬었거든요. 네, 네, 그때도 지금 의사협회에서 조금 반발이 좀 심했어요. 그럼에도 네,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이제 적극 추진을 했었고, 네네. 좀 그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좀 앞으로 원격 의료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?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지금 그런 식의 사업들이 네.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네. 미국에서도 텔레닥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됐고, 일본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료 플랫폼하고 네이버 라인이 같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네.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네. 굉장히 공공의료가 잘 돼 있어서 이번 코로나 때도 봤지만, 뭐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1차 병원들에 있는 의사들이 협력해서 이제 이 사태를 잘 막아내는 측면이 네.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병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는데, 앞으로 원격 의료가 와서 오히려 잘 되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한 가지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기술적인 발전 부분이 어떻게 잘 접목이 돼서 네. 또 이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지만, 네. 이거는 여러 가지 가격 설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된다면 네. 비대면 진료는 의료 수가를 뭐 높인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술과 또 의료인들의 그런 문제와 또 환자들의 니즈가 잘 결합돼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, 또 언젠가 해결이 돼서 또 의료 기술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네.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일단 법 개정이 네, 우선돼야 네,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의료법 34조랑 17조가 사실 네. 제일 큰 걸림돌이고, 이 34조는 딱 원격 진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데이터 3법도 있고 네, 뭐 네. 요즘에 이제 법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네, 네.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는데요. 네. 오늘은 이번에 의료법 관련해서 원격 의료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. 어떻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걸 얘기를 하실 계획이세요? 다음 주에는 그 주에 아주 핫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 원래 미뤄왔던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, 의료법 관련 얘기 해봤고요.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